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간 MLB부터 만나볼 텐데요. 류현진 대 오타니의 대결부터 먼저 네. 짚어주시죠. 예, 좀 웃음을 띠면서 얘기해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 당시 네. 금요일 아침부터 정말 다들 모여가지고 3-3-5 경기를 봤는데 네. 판정승을 거뒀죠. LA 에인절스전에서 5이닝 2실점을 했고 이 오타니와의 또 맞대결이 역시 가장 관심거리였는데 네. 타석에서도 볼넷 땅볼 3진 2타수 무안타로 묶어내면서 이제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날 토론토가 1회부터 스프링어의 선두타자 홈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3회에도 3점을 추가하면서 4대0까지 류현진 선수에게 득점 지원을 해줬고 사실 그 이후에 3회 말에 류현진 선수가 빗맞은 안타를 맞으면서 2실점 하긴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추가 득점이 나왔고요. 특히 저는 이 5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오타니를 상대로 나오니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 잡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역시 트라웃과의 천적 관계. 진짜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인 트라웃인데 희한하게 류현진한테만 약한데 얼마나 약하냐면은 이 트라웃 선수가 통산 10번 이상 상대한 메이저리그의 모든 투수 중에서 네. 안타를 기록 못한 투수가 딱 5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볼넷 혹은 몸에 맞는 볼 같은 출루 허용 자체가 없는 투수는 류현진 딱 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요? 네. 네. 정말 희한할 정도예요. 그래 기사가 대부분 다 판정승으로 났는데 네. 저는 완승이라고 봅니다. 네. 오타니 상대로는 이제 볼넷을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땅볼 때 네. 점수를 내주긴 해서 판정승이지만 트라우스 상대로는 거의 이제 천적에 가까운 성적을 지금도 거두고 있죠. 천적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뭐 완전 퍼펙트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압도적이죠. 참 희한하네요. 네. 예. 오타니 선수가 또 이제 선발 투수로 나선 그 성적을 보면은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았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홈런 2개를 맞으면서 5실점을 맞습니다.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시즌 3패째를 떠안았고 무엇보다가 류현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또 이렇게 호투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을 6.00에서 5.48로 네. 낮추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네. 복귀 후에 지금 3경기에서 2승에 평균 자책점 1.72 그러니까 1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호투를 펼친 그런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실은 이 경기가 진정한 복귀전이 될 거다. 정말 맞습니다. 평가를 류현진 선수의 몸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라왔나를 짚어볼 수 있을 경기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파워랭킹 최하위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득점 1위의 타선이고 네. 진정한 시험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제 페스티벌 류현진 선수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88.7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90마일 나와야 한다라는 그 시험대인 90마일까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체인지업이나 커브 같은 오프 스피드 피치에 굉장히 제구가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구수 관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5회까지 투구수가 65개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페이스만 7회 늦어도 나 아무리 못 가도 6회는 가겠구나 했는데 5회까지만 딱 투구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성적이라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운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류현진 선수의 전반적인 볼배합에서의 노련함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요. 특히나 이 결정구에서 커브가 굉장히 눈길을 모았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속에서 사실 3회 말 같은 경우에는 연속 3안타를 맞고서 좀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마이크 트라웃이랑 또 오타니를 상대로 해서 연달아 내압 땅볼로 물리쳤던 점 그러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신시내티전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노련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좀 아쉬운 지점은 5회까지 겨우 공 65개밖에 65개 투구밖에 안 했는데 마운드를 내려온 게 왜 좀 더 던져도 될 것 같은데 왜 내렸을까? 실제로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팔꿈치가 살짝 불편했기 때문에 네. 부상 이후에 복귀전인 만큼 그렇게 큰 무리시키진 않았다고 했는데 류현진 선수는 팔꿈치에서 큰 불편함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팔꿈치 이슈보다는 타구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사실 1회부터 뭐 투구 내용은 굉장히 좋았지만 타구질 자체는 잘 맞은 타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야수 시프트에 잡히거나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페스티벌 구속도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몬토요 감독이 타선이 한 3바퀴째 도는 6회 이후부터는 불펜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팔꿈치 부상은 별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음 등판 일정까지 지금 네. 함께 나와
나왔는데요. 네. 모레 화이트삭스, 그러니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격을 하고요. 네. 지난 경기에서 5이닝만 던지면서 지금까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999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아, 진짜 3분의 2이닝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경기에서 만약 6회까지 던졌으면 이게 통산 1000이닝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1회,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2개를 잡게 된다면은 네. 개인 통산 1000이닝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 메이저리그에서 1000이닝 이상을 달성했던 한국 투수가 박찬호 선수 한 명입니다. 그렇죠.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993이닝을 이제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이어서 류현진 선수가 또 한 번의 대기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류현진 선수의 다음 등판은 이제 아마도 6월 1일 화이트삭스전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한 이래 지금 토론토에 연승 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5연승이죠. 예. 그래서 그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까. 이 3연전도 좀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근데 화이트삭스전 전적이 네.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난해에는 2경기에 등판했는데 2경기 모두 패전이 됐고 네. 평균 자책도 9.31. 네.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WHIP라 그래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45. 여기 좀 굉장히 부진했는데 사실 6월 11일에 있었던 첫 맞대결은 6이닝 3실점으로 그럭저럭 퀄리티 스타트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8월 27일 등판이 조금 아쉬웠어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을 무려했고 그중에서는 이제 그랜달에게 내준 피홈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강타자인 호세 아브레유도 5타수 2안타. 그런데 이 2안타가 모두 2루타 홈런으로 장타였다는 점에서 네. 근데 화이트삭스 자체가 지금 우타자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타자 공략이 이번 등판에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화이트삭스가 타선이 조금 좀 약한 상황이죠. 지금은 작년에 그렇죠. 비해서 현재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중에서 전체 타율만 놓고 보면 현재 10위에 조금 불과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등판에서 류현진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잘 그 흐름을 네. 잘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진짜 상성이 있나 봐요. 있죠. 그 네. 트라우카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또 이제 네. 화이트삭스 상대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으니까 네. 이런 또 상성은 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그렇다면은 어떤 타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리드오프이자 수비 그리고 이제 타선에서의 키맨이었던 팀 앤더슨 선수. 사실 지금 타격 3위에 올라왔을 정도인데 이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뭐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수비 과정에서 살짝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일단 IL에 올랐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화이트삭스의 필승조인 그레이브먼이 백신 미접종 관계로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경이 다르잖아요. 미국과 캐나다니까. 네네. 그래서 이 국경이 다른 토론토 원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그래서 네. 이 그레이브먼까지 빠지면서 화이트삭스가 약간은 어수선한 그런 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류현진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일 수도 호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굉장히 지금 정현호 PD 얼굴이 음흉해 보였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못하면 제가 네. 혼나니까. 예,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네. 표정. 예. 자, 그럼 이제 다른 선수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최지만 선수는 어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텍사스와의 경기 참 아쉬운 장면이 좀 그러니까요. 연달아 나왔죠. 1회의 홈런성 타구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홈런이 이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네. 이 텍사스 중견수인 엘리 화이트 선수가 정말 엄청난 점프력을 발휘하면서 거의 천장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 딱 그 당시에 이제 MLB.com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올해의 홈런 도둑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을 정도로 네. 좀 이 최지만 선수의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고요. 네. 3회 같은 경우에도 이 좌익수 쪽에 이제 그 펜스 마치는 이제 안타를 쳤는데 그렇죠. 이게 또 이 텍사스 좌익수의 완벽한 펜스 플레이 때문에 2루로 이제 최지만 선수가 진루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잡혔죠. 네. 그러면서 공식 기록으로는 단타. 좌익수 쪽 안타 후에 이제 추가 진루 실패로 맞습니다. 예, 일단 안타는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2루에서 잡혔고요. 네. 5회도 이제 세 번째 타석에서 이게 좀 잘 맞았는데 이게 또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네. 이제 결국은 아웃이 됐고 결국은 7회에 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타수 1안타 경기를 치르면서 현재 타율은 2할 6푼 3리로 조금 올리는데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장면을 봤거든요. 네. 아하. 최지만 선수 웃더라고요.
홈런도 그냥 허탈하게. 그거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예. 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떠서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네, 예, 대단했습니다. 네. 펜스 플레이도 정말 절묘한 좌측 깊숙한 곳에 꽂혔는데 네, 타구가. 그걸 바로 잡아서 그거를 2루로 중계 플레이하는 게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 샌디에고 경기도 있었죠. 오늘 이제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오랜만에 또 유격수로 다시 돌아와서 3타수 1안타 1볼넷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안타도 역시 패스트볼로 공략했습니다. 네. 이번에서 확실히 작년하고 달라진 어프로치가 좀 눈에 띄고 지금 김하성 선수가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분에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샌디에고의 주전 유격수다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참고로 이 수치가 현재 1.1인데 다른 선수 대비 1승을 더 올린 거죠. 지난해가 0.5였거든요. 거의 네. 2배 가까이 좋아진 점. 역시 타석에서의 좀 성적이 좋아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예 이 자리를 꽤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박효준 선수와의 만남이 또 눈길을 모았어요. 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가 어제 전격적으로 콜업이 됐죠. 그러면서 곧장 이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이 10회 초 이 연장전 이게 승부치기에서 대주자로 나섰는데 네. 그때 이제 2루 대주자에서 이제 후속 타자였던 이 투쿠피타 마카노 선수의 희생 펀트로 이제 3루를 밟았고 네. 거기서 이제 이 샌디에고의 3루수였던 김하성 선수와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는 뭐 이렇게 별다른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죠. 아주 중요한 상황이네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캐브라이언 IS 선수의 타석 때 이 투수 폭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과감하게 박효준 선수가 홈세도를 했지만은 아쉽게 조금에서 아웃이 되면서 이 박효준 선수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어떤 결과를 냈고요. 네. 좀 박효준 선수가 결국은 오늘 또 이제 다시 이제 마이너리그로 이제 내려가면서 네. 또 조금 아쉬운 그런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언제 또 빅리그로 올라왔지 싶었는데 또 바로 또 강등이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네.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올 때는 좀 희망찬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타율이 좀 낮았죠. 2할 1푼대. 홈런도 없었고 이래서 지난달 23일에 트리플 A로 내려가서 한 달 좀 넘게 만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사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있는 박효준 선수를 앞으로도 남은 시즌 동안 계속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박효준 선수의 임팩트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은 짚어봤고요. 그 한 주간 주목받았던 선수들은 누가 있었나요? 네, 그 4,600억 원의 사나이죠. 이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 선수. 네. 지금 어느새 내셔널리그 홈런 선두로 맞습니다. 올라섰습니다. 현재 홈런 15개를 치면서 현재 득점 부문에서도 50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공격력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또 이 홈런 경쟁이 아주 또 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이 무키 베츠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선수가 이 콜로라도의 이 CJ 크론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가 그 SSG에서 현재 네. KBO 리그 SSG에서 뛰고 있는 케빈 크론 선수의 형이죠.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현재 어제 이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회 3런 홈런 치면서 현재 시즌 13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배치가 15개, 지금 크론이 13개. 아하. 이 두 선수가 현재 홈런 그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 케빈 크론도 이 KBO 리그에서 지금 홈런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크론 형제가 힘 좋은 한국과 형제네. 미국에서 이렇게 홈런 경쟁을 해서 만약에 홈런왕이 된다면 그러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 맞습니다. 나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로는 지금 2위인가요? 네, 지금 2위로 예. 네. 뭐 선수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짚어볼 만한 메이저리그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형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부자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이 로저 클레멘스의 막내 아들이 메이저리그에 드디어 이제 합류를 해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3세번 도전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에는 실패를 했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코디 클레먼스가 드디어 이제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아마도 예정대로면은 내일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전에서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MLB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이제 다른 스포츠 이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고 했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스포츠 자판기.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시고요. 정연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꽤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단식 8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8강전이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성사가 일단 됐습니다. 네네. 네, 노박 조코비치와 라팔 나달이 8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네. 또 이 반대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승자가 또 이제 다른 이제 8강전 이제 상대와 이제 할 텐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스페인의 알카라스 선수. 무서운 신예. 네, 예. 무서운 신예. 이 선수가 결국 또 8강에 오르면서 세계 3위인 이 독일의 알렉산더 즈베레프와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준결승전이 또 어떻게 치러질지 이게 굉장히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권순우 선수 세계 랭킹 7위인 이 루블로프에게 1대3으로 아쉽게 지면서 1회전에서 또 탈락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 우승 후보잖아요. 네. 나달과 조코비치는 그럼요. 너무 일찍 만난 거 아닌가요? 8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승전이 그쵸. 아닌가. 예. 테니스 팬들은 정말 이 경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달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마지막 롤랑 가로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역시 이제 프랑스 오픈을 13번 우승을 했고 근데 경기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네. 112전 109승 3패 네. 승률이고 부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 되죠. 네. 9할9푼 뭐 이렇게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3패 중에 2패가 조코비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처음 이 조코비치의 나달을 꺾은 게 8강. 네. 2015년 8강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또 한 번 이겼단 말이죠. 나달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달을 꺾을 유일한 상대가 만났는데 조코비치가 또 8강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 테니스 팬들이 밤새서라도 보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상성이 있군요. 네, 예. 그럼요. 하필이면 그 3패 중에 2패가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클레이 코트의 진짜 흑신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흙의 신. 네. 예, 나달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이제 조코비치와 나달 선수가 16강전 끝나고 나서 이 반응을 보면은 네. 이 조코비치는 이 나달과의 경기에 대해서 난 준비가 됐다. 어허.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달은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뛴다. 네.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나달 선수가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조코비치한테 이제 졌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 네. 사실 8강전에서 상당히 좀 힘겹게 16강전에서 상당히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세트 접전 끝에 4시간 이상 경기를 펼치면서 네. 8강에 올랐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좀 경기 그 이제 텀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조코비치의 또 어떤 자신감, 나달의 신중함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접전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조코비치가 조금 리드하지 않을까. 뭔가. 네. 뭔가. 약간 좀 그렇게 좀 정 예상해 PD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예. 여기서 또 이제 징크스 혹은 상성이 또 나오는 거죠. 사실 나달의 플레이만 보면 낮에 경기라는 게 유리한데 이번 8강전 밤 경기거든요. 그런데 나달의 직전 우승이 2020년에 야간에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전력상으로는 조코비치의 우위 근데 저는 정말 반반이라고 봐서 저는 이번에 정말로 그 절실함이 있다면 나달의 우세를 좀 더 전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김 기자가 짚어줬던 것처럼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알카라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대진행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알카라스 선수가 올 시즌에 ATP 투어에서 4번 우승을 했었죠. 네. 이번 이 8강전 상대도 즈베레프를 상대로 해서 이달 초에 열렸던 이 마드리드 오픈에서 2대 0으로 알카라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던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나달과 조코비치의 승자와 알카라스가 4강에서 이제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참고로 이 알카라스 선수와 함께 또 2003년생인 덴마크의 세계 랭킹 40위인 홀게르 루네 선수도 네. 8강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2002년생과 2003년생 이렇게 두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나이거든요. 이렇게 두 선수가 이렇게 올라간 게 1994년 대회 이후에 프랑스 오픈에서는 2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의 나이에 이렇게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8강에 이렇게 오른 그런 사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으로 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여자부에서는 12용 테크가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단면에 12형 테크 말고 네. 2번부터 10번 시드를 받았던 선수들은 16강에 다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남자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즈베레프 그다음에 이제 알카라스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페데러, 나달, 조코비치의 세대를 이을 만한 신흥 강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진짜 춘추 전국 시대라서 네. 12형 테크의 목에
방호를 달 만한 선수가 누가 될지 이 부분은 이제 경쟁이 과연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지금 재밌을 남자 것 같고요. 단식과 여자 단식이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그러게요. 치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병 테크 선수가 사실 또 16강전에서 이 중국 선수에게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역전승을 거뒀기 그렇긴 때문에 했죠. 이 8강, 4강 결승 이 세 경기를 이기면은 이게 지금 2000년 이후에 최다 연승 이제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과연 이 길목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발목을 잡을지 이것도 상당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8강이 열리고 지금 프랑스 오픈은 경기 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는 라파엘 나달과 조코비치 선수 대결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지금 내일 예정돼 새벽.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결승전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승자가 누구인지 가려지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오랜만에 김연경 선수의 근황이 전해졌어요.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미국 전지훈련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다음 시즌 이제 팀 계약과 관련한 얘기가 아직 들려오질 않고 있죠. 네. 아마도 유럽 리그에서 뛰고 마지막에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선수 은퇴 이후의 행보에도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더 해외 생활을 할 것이냐. 근데 많아봤자 1년 혹은 바로 국내로 복귀하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국내에서 뛴다면은 흥국생명에서 뛰어야 하는 거죠? 네, 작년 6월에 김연경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네. 당시에 흥국생명이 이제 김연경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묶었죠. 네네. 그러면서 V리그 내에서 이제 보유권을 이제 유지를 했었고요. 김연경 선수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V리그 1차 선수 등록 마감 기간이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는 한 달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흥국생명과의 이제 협상을 먼저 이제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이제 장기화돼서 6월 안에 등록이 안 된다면은 그 뒤에 이제 4라운드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2-23 시즌에 4라운드 시작 전까지만 이제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배구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잖아요. 그렇죠. 이 세자로가 이제 출국을 했는데 세자로가 지금 평균 연령이 25.2세입니다. 굉장히 젊어졌는데 16명이 총 25.2세인데 어린 선수들이 이번 국제 레벨에서 과연 얼마나 통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VNL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은퇴를 하고 좀 네. 젊은 층으로 채워졌는데 이번에 출국한 2022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그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첫 경기가 또 한일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현재 그 1주차 경기가 이제 일본, 독일, 폴란드, 캐나다 이렇게 상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7월 17일까지 그 이제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세대 교체기이기 때문에 대표팀도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수들이 또 일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분위기가 이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기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김희진 선수가 이제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해서 한일전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일전은 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결과를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경기를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9시 40분부터. 목요일 아침 9시 40분부터 정현호 PD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제가 이제 위성 청약을 하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정보가 안 넘어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일전에 이어서 폴란드와의 경기도 있는데 그 폴란드는 라바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 사자르 감독과 라바리니 감독이 자주 연락도 하고 배구에 관한 아이디어도 많이 이제 나누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략 그리고 선수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떤 감독이 좀 더 수싸움을 승리할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이 또 옛 제자들과의 또 만남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네. 서로 또 재밌는 그런 어떤 인사도 그렇죠. 나눌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상당히 기대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젊어진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꼭 9시 반 KBS 스포츠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관계로 스포츠는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장시간째 확산되면서 주불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가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고 대응 3단계입니다. 이렇게 동쪽이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겠고요. 볕이 더 강해지면서 덥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30도 안팎까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서울도 내일 29도 예상됩니다. 전주, 대전 30도, 대구 32도 등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1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돼서 일교차도 15도 이상으로 매우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안개 끼는 해역이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2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